자그마치 9명 입찰했고 그 중에 저희가 한 7등 정도 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하지만 선택은 옳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10월 달에 입찰 들어갔다가 아픈 고별을 마신 공장에 와 있습니다. 지나간 물건을 왜 또 왔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습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걸 왜 못 받았을까? 2021년 말부터 이 물건은 경매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 정도 공을 들였던 물건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보이는 저쪽 4차선 도로를 보시면 저희가 작년 말에 왔을 때 지역 분석을 하면서 지가 상승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봤습니다. 이 물건이 계속 변경되면서 반대편에 있는 물건도 여러 번 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훨씬 여기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외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0만원, 60만원대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감정이 210만 원에 잡혀 있어요. 왜? 2021년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지가가 많이 안 오른 상태였겠죠. 1차에도 충분히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금리 인상, 고물가, 좀 불안해지는 상황을 틈타서 저가로 낙찰을 받고자 했던 거였죠. 높게 쓰면 다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낮게 쓸까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그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높게 써서 낙찰 받으면 나중에 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차익이 요만큼 생길 수 있다 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낮게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그마치 9명 입찰했고 그 중에 저희가 한 7등 정도 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하지만 선택은 옳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맞물린 게 최근에 발표된 김포, 양촌 지역의 신도시급 46,000세대가 입주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죠. 이런 입지 여건이라면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계속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온 거죠. 기분은 좋습니다만 굉장히 애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을 했고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상 공장이라고 하면 호이스트가 설치돼야 되고 그 호이스트를 기반으로 무거운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보신 건물은 한 동은 2층, 한 동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이스트 설치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공장은 또 새 건물이에요. 그리고 공장 뒤편을 보시면 또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지하지만 뒤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거죠. 건물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호이스트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공장의 가치는 되게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장 뒤편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밑에가 1층이고 뒤에서 보면 여기가 1층이죠. 두 공장이다. 그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지하, 여기에는 1층. 그러면은 원자재가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든지 앞에서 원자재가 들어와서 생산해서 위로 올라오든지 밑에서 1층에서 들어와서 2층으로 출고, 반대로 뒤에서 입고 밑에서 출고, 자재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인 거죠. 공장은 호이스트가 있어야 되고 고가 높아야 된다. 무조건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는 업체가 입장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공장 건물도 새 거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쓰기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정도 공장의 사이즈의 물건이면 기계 기구도 나와야 되는데 기계 기구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깔끔합니까? 물론 신도시급 46,000세대가 들어온다는 건 전혀 몰랐었던 거죠. 하지만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와 일맥상통,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에 맞아떨어진 겁니다. 투자라는 거는 항상 향후의 미래 가치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물건이었고 아까운 물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높게 쓰면 되지 않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와 환경과 조합을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든 다음에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야 수익성이 보장되고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이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는 보시면 단순히 공장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장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촌 쪽에 46,000세대가 더 들어온다고 해요. 거기에 지하철 5호선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몰릴 것이고,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집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여기에 공장이 없고 다세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감정가 210만 원, 주변이 260만 원, 지금 3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다세대를 짓는 땅이 300만 원 땅이다? 더 올라가겠죠. 내가 단순하게 아파트 집가 상승분으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이 넓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 토지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꺾이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보기 좋고 접하기 편하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라 얘기하지만 아파트와 상가는 토지가 작다라는 겁니다. 이 1000평 넘는 토지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집가 상승이 된다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공장은 덤이죠. 그래서 건물을 기반으로 한 공장이 아닌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공장을, 지금 보이는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낙찰이 됐고요. 9명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했고, 그 중에 1등과 2등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 1등도 감정가 대비 96%의 낙찰이 됐습니다. 아마 그날 입찰 중에서 제일 큰 물건에 제일 많이 입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물건이 왜 좋냐라고 보시면, 저희 물건은 4차 사변변 바로 옆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편의 물건들이, 이 물건이 변경되어 있는 동안에 몇 건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고, 그 경매된 물건들이 평당 250, 26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도로들은 외길로 한참 들어가야 되는 이쪽 편의 도로를 가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차가 교체하기 어려운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토지, 그런 공장들도 평당 250, 60에 낙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공장은 4차선 면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 60보다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전 감정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평당 210만 원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1차에 낙찰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때 내가 직접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멈칫할 거예요. 저희는 그 틈을 노리는데 워낙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공을 들인 물건인데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될 걸 하는 후회를 하면서 오늘 다시 갔다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낙찰되면 아유 끝났으니까 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컨디션의 물건들은 또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낙찰 못 받고 지난 물건이라도 다시 가서 분석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김포 지역을 갈 때, 자, 김포라는 건 특이합니다. 군데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경전철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푸시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5호선 연장을 그렇게 외치는데 될까요? 안 되죠. 지금 현 상태에서 충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데 어디? 양촌지구 이 지역에 인구가 46,000세대가 더 머물 수 있는 신도시급 타운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타운이 성공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5호선 연장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5호선을 통해서 이 전 부분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당연히 여기 46,000세대는 다 완판이 될 거라고 봐요. 인구 60만이 넘는 배후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가까운 공장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그쪽 지역으로 공장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공장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녀온 거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제2외곽순환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산대교를 넘어오는 도로, 이 도로도 또 새로 개통이 되고, 그럼 이 가운데는 지하철도 5호선이 연결되고 얼마나 좋은 인프라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 사이에 인프라를 이 많은 비용을 시에서 국가에서 투입한다면 당연히 그 주변으로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원칙이죠. 당연히 들어오고 개발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평년을 그냥 놀리겠냐고. 안 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물건만 보지 마시고 향후 이렇게 개발될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지도를 펴놓고.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시장이라면 어디를 개발해야 되겠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